성장 의지가 있고 본인 일을 잘하고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안 될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영명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왜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꽤 긴 시간 동안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 내지는 어떤 상황이 되었어. 그럼 다 성공하셨어요? 아니, 다 성공하진 않았어. 성공이라는 건 어떤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진 못해. 그렇지만 자기 일에서 실력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생활에 문제없게는 되거나 내지는 자기 일에 기준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그 일에 대해서 아주 프로페셔널이 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되더라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 좋아했다는 거는 뭐 인간적으로도 물론 있지만 인간적으로 좋은 거는 그냥 친한 걸로 쭉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처음 보자마자 아니면 한두 번 봤는데 이 사람 좋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결과를 얻었어. 그리고 사실 딱 처음 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다 아니다는 알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도 알아. 말투나 뭐 표정 뭐 이런 거에서 느끼시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제 사람을 주로 만나면 물어보잖아. 어떤 일 하세요? 보통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니까 어떤 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일이 어떤지 그리고 그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도 진짜 막 20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 일은 그렇게 재미없고 루틴하고 뭐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도 이 일이 그대로 이어지겠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본인 일에 자부심이 일단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발전적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난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발전하는 건 당연한 결과겠지. 꿀이네요. 그럼. 5년 전이랑 생각해봐. 맞아요. 6년 전, 7년 전 그때랑 생각해봐. 지금이랑 비교할 수 있어? 그대로 지금 살고 있다면 어떨까? 지금 이걸 알고 이것도 알아. 근데 이걸 알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할까? 아니면 인생을 불평불만할까? 노력해야죠. 안 그래. 이렇게 된 걸 주위에 비슷했던 애들이 이렇게 돼도 불평불만으로 가는 사람이 태반이야. 노력하면 되는 걸 아는데.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쟤 운 좋았잖아. 금수저였잖아. 노력한다고 다 되면이야. 사람들 다 성공할게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너 무슨 일 해? 어떤 일 하세요? 그럼 어떤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그래요? 그럼 그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 일을 설명하는 걸 들으면 이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첫 번째, 그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본인 일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야. 아무리 돈을 많이 번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은 아니야. 내지는 운 좋게 돈 벌었을 수도 있지만 본인 일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머지않아서 그 돈을 잃게 돼. 근데 본인 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일을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본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는 못해. 인간적인 매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장 의지가 있냐 없냐를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알아? 이거 간단해.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그거를 좀 더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그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 업계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후자는 발전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랑은 더 이상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서로 공방만 되니까. 내지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잘 하려면 요렇게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요? 얘기를 해.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업계에 그걸 적용하기에는 이거는 일단 안 한다는 쪽에 있는 거잖아. 된다는 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엉뚱한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자기 업계를 알고 있다고 치면 내가 한 얘기에 보태서 뭔가 더 발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그거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하고 그 다음에 적는 사람, 핸드폰에 쓰는 사람, 이거 발전 의지가 있는 사람이지. 극명하게 나뉘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만났을 때 그때 그 얘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면 뭐 카톡으로라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거 이렇게 했는데 뭐 막혔다든지 아니면 더 잘 됐다든지 이런 얘기가 오가는, 아니면 오가지 않더라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라도 그런 얘기가 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잘 될 수 있겠어?
만약에 나보고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본다면 자금은 있지만 어떤 시간이나 본인이 알아보기에 번거롭고 내지는 안목이 없어서 강남 빌딩을 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확실한 위치의 건물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뭐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신축을 하고 이 이후에 임대가 들어오는 것까지도 책임지고 그 이후에 임대 관리까지도 확실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뭐 그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더 깊게 물어봐. 더 깊게 물어보면 더 깊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어떻게 찾아요? 내지는 어떤 건물이 괜찮은 건물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괜찮은 건물을 찾는 방법 내지는 괜찮은 건물을 판별하는 방법은 8가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8가지만 알고 그걸 대입해 보면 아닌 거는 적어도 골라낼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 8가지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피하게는 해준다. 그래서 그게 뭐 역세권이 있고 뭐 언덕이 있고 주차가 있고 또 뭐 층당 면적이 있고 입지 8법칙에 써놓은 이거를 봐야 된다. 리모델링 할 때는 뭐 건축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건축 허가까지 필요하고 그 민원이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뭐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의 기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 다 더 깊게 해줄 수가 있어. 어떤 일을 제대로 한다는 건 전체 플로우를 일단 얘기해 줘야 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회사에서 어떤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누구한테든. 그리고 더 깊게 물어봤을 때 훨씬 더 깊은 바닥까지. 그 바닥이라는 거는 너가 지금 뭘 살려면 이거 보고 이거 해서 어디 가서 뭘 하고 라고 다 알려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몰라. 깊게 물어봤을 때 그거는 뭐 어쩌고 뭐 그건 뭐 물론 나보고 물건을 찾는 방법 그 입지 8법칙을 보고 판단하는 거 뿐만 아니라 그럼 어디를 통해서 건물을 찾냐고 물어보면 뭐 부동산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발굴하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면 그거는 내가 말해주기가 좀 뭐 곤란하겠지.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야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병원을 갔어. 의사가 치료를 해. 어떻게 치료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시간이 좀 그래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다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깊게 질문했는데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고 정확히 얘기를 못 해줘. 물론 그 사람과의 사이가 가깝지 않아서 뭐 이렇게 그건 뭐 처음 봤는데 아니면 두 번째 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람은 자기가 자신 있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물어봐도 알려주려고 합니다. 안 물어봐도 얘기해주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극아이인 사람이 아니면. 대화를 해보면서 이 사람이 성장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장 의지가 있고 본인 일을 잘하고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안 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기가 힘들어요. 적어도 본인 일에서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는 돼요. 최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특수한 일이거나 건물 짓는 것처럼 어렵고 막 뭐 여러 절차가 필요한 일 이런 거에서만 적용되지 않아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쇼핑에서 냉장고 정리 키트 같은 거 많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한두 번 쓰면 막 이빨 빠지고 뭐 실제로 처음에 딱 했을 때만 이쁘지 계속 쓰면서는 그게 오히려 더 번거로워지잖아요. 그건 정말 그거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팔기 위한 사람이 하는 거죠. 정말 정리를 잘하는 뭐 자기 집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진짜 살림 잘한다. 예쁘게 하면서도 편하게 하면서도 살림 잘한다. 이게 진짜잖아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브랜드도 나올 것이고 어디에 뭘 해야 된다는 것도 나올 것이고 어떤 쇼핑몰에 가서 다 나올 거예요. 이거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칼은 이렇게 놔야 된다 저렇게 놔야 된다 이게 다 얘기가 될 거잖아요. 이게 정말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고 뭐 중요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일의 전문가는 작은 것도 확실히 본인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하면 그거는 전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건물 임대 관리하는 파트에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소업체 사장님이 아주 전문가예요. 그분이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랑 처음 얘기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호주인가 캐나다인가 어디서 청소 관련된 자격증인가 뭐 이걸 따고 오셨대요. 유리는 어떻게, 뭐 돌은 어떻게, 돌의 종류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물어봤으니까. 연세가 조금 있으시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청소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몇 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원래 하셨어요? 원래 한 게 아니고 뭐 언제부터 했다고. 그럼 근데 그때 왜 청소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뭐 해외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청소 쪽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뭘 배워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뭘 가르쳐 줘요? 청소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걸레로 닦거나 행주로 닦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와 사장님 멋있는데요. 네, 프로잖아요. 일도 똑같죠. 모든 일, 집안일, 아니면 운동, 아니면 뭐 취미 다 똑같잖아요. 뭐 하나라도 정확한 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너무 멋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 일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시행착오가 최소한으로 돼서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드물더라고요. 제가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내지는 불특정하게 만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인들도 있고 한데 본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면서 정말 완벽하게 그 일을 만들어내면서 그 일을 훨씬 더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분들, 이분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성장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맞아,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것 같았어.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소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 30명, 50명이면 한두 명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의지나 생각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본인 일 말고 신경 쓰이는 다른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게 꾸준히만 된다면 당연히 잘 돼요. 뭐 어떤 분야도 분야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잘 되더라고요. 제가 막 큰 불이라면 작은 불이 이제 일어나는 걸 보면 그럼 나도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막 그 불이 커질 거를 보니까 그리고 나도 누군가 물어보면 나도 그렇게 얘기할 텐데 내지는 나도 이 상황보다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 비율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 만나면 기분도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드문데 사실 처음 만나서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강남 빌딩을 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강남에 건물을 살 정도의 규모가 되죠. 이렇게 해서 강남 빌딩 못 사면 뭐 꽝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상의 성장을 한다는 건 확실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재테크까지 잘 돼줘야죠. 그렇게 해서 돈을 잘 버는 건 맞지만 그 돈을 소비적으로 안 가야 되겠죠. 재테크가 아닌 망테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재테크가 확실히 돼서 모아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가는 게 강남 빌딩인 거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게 결론적으로 100% 온다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하여간 강남 빌딩 뭐 이거와 크게 관계가 없더라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사람끼리 좋아하게 되는 거잖아요. 매력을 느끼는 거고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운동 얘기 한참 하게 되잖아요. 그 대화한 시간이 너무 즐겁고 좋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해드렸는데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성장하시고 적어도 본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거나 내지는 정말 큰 성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